저는 올해 5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늘 참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도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도 친척 모임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체념인지도 모른 채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며 시장 골목 작은 식당 일을 도왔고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땐 대신 일터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에 제 몫이 없어도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도 아이들이 제 이름 대신 엄마라는 호칭으로만 저를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른의 품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참는 게 여자의 덕이라고 들었으니까요. 시누이는 명절 때마다 제 음식 솜씨를 품평했고 남편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제 한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화 안 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짓말도 오래 하다 보면 진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은 쌓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아니라 표정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웃는 것 같은데 웃지 않았고 화난 것 같은데 화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드는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느낀 날은 제 환갑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오래 쌓여온 것들이 있었다는 걸. 참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환갑이라는 날이 축복이 아니라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준비해준 작은 환갑 잔치였습니다. 큰 호텔도 요란한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한식당 2층 홀을 빌려 차린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은 3개, 손님은 15명 남짓. 딸이 직접 고른 연분홍색 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아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가 구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사돈이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 그 사람은 늘 돈, 학벌, 집안을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건 우리 집안은, 우리 사위는, 요즘 사람들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 앞에만 서면 제 어깨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도 그랬습니다. 예단을 주고받을 때 사돈은 제가 준비한 상자를 열어보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준비하시네요. 그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잃기 시작한 게. 딸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그냥 무시해.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무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용기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웃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니까요. 6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빗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웃자. 아무 일도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사람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손주가 물을 따르고 아들이 인사를 하고 딸이 제 옆에 앉던 그 순간. 사돈이 홀을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리고 입가에 떠오른 그 미소. 그건 축하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환갑이라더니 너무 소박하네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 한 잔을 권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냥 소박하게 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드세요. 여기 갈비찜 맛있어요. 그런데 사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위 덕에 이런 자리라도 하는 거죠. 숟가락을 들던 사위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집안이 받쳐줘야 이런 자리도 제대로 하는 건데 요즘은 뭐 형편들이 다들 어려우시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안. 사위 덕에 겨우 환갑상을 차린 사람. 60년을 살아온 제 시간들이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손주 앞에서도 제 환갑 자리에서조차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복 저고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줄 몰랐습니다. 사돈은 여전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 교육 이야기, 요즘 집값 이야기, 누구네 집 환갑잔치는 몇 천만 원을 들였다는 이야기. 그 말들 사이사이로 제 존재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사돈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막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공격이 아니라 조언처럼, 비난이 아니라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귀에는 웃음소리 대신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북소리처럼 크고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손에 쥔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한복 치마 아래로 무릎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는 걸, 수치심도 아니라는 걸, 이건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참아온 것들이, 삼켜온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이 제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하더라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런 표정을 짓나? 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렸을 적 초등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선생님께 혼났을 때도 친구들과 싸웠을 때도 딸은 저에게 오기 전에 먼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딸을 안아주지 못하고 참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딸은 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하지만 사돈은 사위의 말을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는 거야. 며느리 교육.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시집 와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눈을 그렇게 치켜뜨고 다녀. 며느리 주제에 말이 많아.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이름을 잃었고 목소리를 잃었고 결국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딸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몸이 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손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비키세요. 사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명령 앞에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입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하지만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 뺨이 아니라 제가 사돈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찰싹.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사돈은 뺨을 감싸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손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손인가? 이게 정말 제가 한 일인가? 식당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려는 듯, 없던 일로 만들려는 듯. 손주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황급히 일어나 사돈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사돈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돈을 마주봤습니다. 다시는 제 딸 앞에서 손 들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이 말을 준비해온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사돈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위를 밀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가는 사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은 제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환갑을 맞은 여자가 아니라 사돈뺨을 때린 미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바닥에 남은 그 감촉이, 제 목소리에 실렸던 그 단호함이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돈을 때렸다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올케 언니,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전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친척, 지인, 심지어 몇 년 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체면이 있지. 사돈 관계 망칠 생각이냐?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갑 한복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 한복을 입으며 설렜던 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지도 않고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도 일찍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내일 통화해요라는 말만 남기고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장마철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 얼룩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은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참았지?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귀를 지나 소파 쿠션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시집 와서 엄마한테 짐만 됐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참는 것만 가르쳤구나. 수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모녀가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숨소리와 눈물소리만 나누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딸이 먼저 눈물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시댁에 갈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과하러 가는 건가? 무릎 꿇으러 가는 건가? 제 때문에 딸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건가? 하지만 딸의 다음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처럼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 체면과 관계는 잃었지만 딸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집 안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아들은 하루에 한 번 문자만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응이라고만 답장했습니다. 딸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새벽 통화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어제 시댁 다녀왔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울먹이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과 안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계 정리하러 갔어. 시어머니한테 말했어.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을 거라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누구 딸이냐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아들이랑 살 수 없다고 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사돈을 때린 탓에 딸이 이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어. 엄마 딸이라고. 평생 참고 살다가 환갑날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 낸 사람의 딸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더라. 그만하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근데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참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 그냥 전쟁을 미루는 것뿐이라는 거. 전화를 끊은 뒤 딸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딸의 앞날이. 제 선택이 딸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사돈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딸 내 가족은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면 다시 받아주시겠대라고. 딸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마트에서 시누이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다가가 인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말이 돌았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딸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환갑날 사돈을 때렸대. 딸도 시댁이랑 인연 끊었대. 저 나이에 무슨 철없는 짓이래. 저는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돈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착한 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환갑 한복은 옷장 깊숙이 넣어뒀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그날과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고 흰머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오늘 시어머니한테 말했대. 자기는 아내 편이라고. 시어머니가 화해하고 싶으면 먼저 사과하셔야 한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 남편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실 속이 시원했어. 당신이 그 사람 때렸을 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깨어날 때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차가움조차 상쾌했습니다. 환갑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처음이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을 달래는 예쁜 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 역할들 속에서 저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날 사돈의 뺨을 때린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고 앞에 나서는 것도 서툽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한참을 망설이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여러 번 메뉴판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깎아내리는 말 앞에서는 웃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준비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그때 일은 좀 과했던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 짧은 대답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주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제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 무섭다고 그러던데 정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딸도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섭니까? 손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따뜻해. 그리고는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딸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연락 왔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명절에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딸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만날 수는 있어. 근데 예전처럼 무조건 고개 숙이는 며느리로는 안 만날 거야.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네모난 빛이 그려졌습니다. 손주가 그 빛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응. 고맙다.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엄마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줘서. 그날 저는 체면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사돈과의 관계도 친척들의 신뢰도 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제 60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황혼이겠지만 저에게는 첫 번째 아침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딸과 손주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넣어뒀던 연분홍 한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다음 환갑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복을 입을 날은 또 올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누군가에게 맞춰 웃는 날이 아니라 제가 진짜 웃고 싶어서 웃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불러볼 것입니다. 평생 다른 이름으로만 불렸던 저를 드디어 제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참아야 한다고 배웠던 것들, 견뎌야 한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환갑이 되어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시작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존엄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